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면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오랜 갈등을 빚어왔는데 각종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게 되죠. 이게 요즘 시대가 맞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공포와 참혹함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딩으로 침투하여 어른,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납치를 하고 총살하는 장면을 SNS에 버전이 올리고 있는데 이건 선 시계 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군기탱천한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를 잿더미로 만들려고 하고 팔레스타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등장함에 따라 까딱하면 제5차 중동 전쟁도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유럽과 세계대장 미국도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중동의 나라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전쟁이란 것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지 두렵기만 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지리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나라들의 전쟁,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휴전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 안심해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지리의 힘 2편은 1편과는 다르게 나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1편보다 지리적인 관점보다는 역사적인 관점이 많이 보이는 책이었는데요. 지리의 힘 2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축구의 종주국이자 문화 강국이면서 대영 제국이었던 영국.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이 있었지만 세계대전 밸런스 패치로 인해 그 힘이 너프되었습니다. 전쟁 후 소련과 미국의 파워게임에 영국은 좀 밀려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소시적 껌 좀 뱉었던 영국인데 이대로 뒤로 물러날 순 없는지 미국과 유럽의 교두보 역할을 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발은 미국과 다른 발은 EU에 두려는 이종 혼합이죠. 미국이 주도한 나토와 EU를 잇는 지정학적 매듭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던 미국입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세계 지도와는 다르게 놓여져 있습니다. 유럽 본토와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유럽에 둘러싸여 있는데 지도와 비슷하게 영국도 EU와 일정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죠.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소외감을 느낄까봐 ECC에는 가입하길 원하면서 유로화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프랑스와 독일의 힘이 커질 것을 우려해 작은 나라들과 손을 잡으면서 기싸움 중입니다. 그리고 섬나라 특성상 유럽 본토에 비해 정치적 혼란이 덜하기도 해 유럽으로서 소속감도 별로 없던 터라 2016년에는 EU를 탈퇴하면서 유럽의 자발적 왕따가 되기도 하죠. 나름 독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경제가 좋지 않으니 성공적이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파이브 아이즈도 가입하여 EU와는 확실히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결과가 어찌 될지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영국의 지금 최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죠.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영국이 EU에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투표에서 영국에 남아있지 않은 찬성이 55%로 간당간당했는데요. 지금은 EU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브렉시트보다 더 파급력이 센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독립입니다. 유럽의 강대국인 영국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으로 인해 군사력이 약화가 된다는 것은 바로 러시아가 바라는 바가 될 테죠. 브렉시트가 된 마당에 뒤통수까지 세게 맞으면 국제적 위상은 지금보다 더 떡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사기인 나라가 미국도 있지만 튀르키예도 만만치 않게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이 위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우선 러시아의 흑해에서 유럽의 지중해로 나가려면 이 튀르키예의 동쪽의 보스포루스 해협과 서쪽의 다르다넬스 해협을 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럽으로 가기 위한 난민들이 통과하는 곳이기도 하니 목 좋은 곳에 앉아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입지 때문일까요? 오히려 튀르키예에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선 2014년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과거 오스만 제국의 영광이 그리워 신 오스만주의를 내세우며 튀르키예를 정치하는 에르도안 대통령. 여러모로 집중탐구 인물이긴 합니다. 현재 터키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우선은 물가를 잡지 못해 실시간으로 경제가 박살나는 중이고 나토 회원국이지만 EU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가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유럽이 이슬람주의에 입각한 신 오스만 제국의 튀르키예를 받아줄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와 일본보다 더 관계가 빡센 그리스에서도 석유가 나온다는 사이프러스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나토에서는 미움을 사서 받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푸틴과 짝짝꿍이었기 때문이죠. S-400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구입을 하고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구매를 위한 협상을 합니다. 나토의 회원국이 나토의 라이벌인 러시아한테서 무기를 산다? 대놓고 트롤짓을 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근처의 중동인 나라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있는데 바로 튀르키예가 시리아와 이라크에 흘러가는 유프라테스 길목에다가 댐을 설치해서 물줄기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죠. 지리적으로 입지는 환상적이나 외교 탓인지 외부적인 요인 탓인지 그닥 지리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변화를 추구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 전에 푸틴과 브로메스를 깨버렸죠. 연임에 성공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튀르키예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건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빈살만 앞에서 각 잡고 있는 대한민국 재벌들, 그도 그럴 것이 재산이 2600조입니다. 지리의 힘 중에서 그중 최고인 것이 역시 석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석유가 나오기 전과 후는 천지 차이니까요. 중동의 대표적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특이하게도 나라 이름이 사우드라는 가문에서 유래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대표적인 순위파 나라인데요. 사우디는 와하비즘이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바탕이 오사마 빌라덴의 등장에 한몫했었죠. 사우디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미국은 석유를 얻음으로써 사우디의 안전을 보장하게 됩니다. 1938년 석유가 발견된 이후
이후로 수도 인구는 4만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아람코라는 석유 국영기업의 등장으로 돈이 많다 못해 흘러넘쳐 지금은 네옴시티라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석유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맥락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석유 의존도를 벗어나려는 흐름이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의 석유 파워가 세긴 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미국은 사우디의 석유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고 사우디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진 않겠죠. 안보 면에서는 아직까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인연이 더 깊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을 거액으로 영입하고 네옴시티를 만드는 등 국가를 마케팅하고 관광지로 홍보하여 나름의 출구 전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에 의존하다가 골로 간 몇몇 나라들이 있잖아요. 젊은 왕자 빗살만은 비전 2030을 통해 석유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지리의 힘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우주 산업 기술이 압도적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화성에 가기 위해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 기업보다 앞서가면서 나사에 협력하고 있고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는 블루 오리진 컴퍼니를 만들어 우주 여행 산업을 개발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도 중요성을 알고 엄청난 개발과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우주에는 지구와는 비견도 안 될 만큼 많은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고 그 누구도 선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대국이라면 군침을 흘릴 만한 공간입니다. 달을 평화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우주조약이란 것이 있지만 1967년에 만들어진 옛날 조약이라 세부 사항이 정확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저런 조약에 굴하지 않고 달의 자원을 두고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떼어서 우크라이나의 인터넷을 연결시켜준 일이 있었죠. 우주도 군사 전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고 우주를 먼저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 같습니다. 우주 공간을 군수한다면 전쟁의 차원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마 100년 뒤에는 스타워즈처럼 우주선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할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나라에서부터 우주까지 광범위하게 지리의 힘을 알려준 지리의 힘 2편 1편에 비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우주까지 간마당에 3편은 나올 수가 없겠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